자, 우리 지난 시간에 원에 대한 거, 이제 기본적인 거 했는데 뭐 따로 질문은 없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필수예제 9번까지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발전예제 10번부터 해가지고 뒤에 거. 그래서 원 마무리, 일단은 마무리하고 우리 다푼해 수학상 요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예제 10번을 한번 볼게요. 자, 발전예제 10번. 자, 지금 뭐랬냐면 두 점이 있어, 두 점. 두 점이 있는데, 자, 두 점이 아주 예쁘게도 X축 위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 여기가 이제 반쯤 됐다 치면 여기 그 길이 똑같이 해서 여기 2,0 이렇게 해서 두 점이 있었어. 두 점이 있는데 거리의 비가 2대 1이 되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거리의 비가 2대 1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대 1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전에 배웠던 내분, 외분할 때의 2대 1을 떠올리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봐봐. 2대 1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하게도 우리가 가장 쉽게 보이는 2대 1 지점은 여기에 2, 여기에 1 해가지고 이 원점이 어쨌든 2대 1 되는 지점이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2대 1이라 그랬지 내분이다 이런 말을 안 했지.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게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할 때는 수직선상에서 바로 딱 2대 1 내분점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좌표평면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2대 1 되는 게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요쯤에서 이 길이 잰 거랑 이 길이 잰 거랑 2대 1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좌표 평면이니까. 얘는 평면이니까. 그래서 내분이니 외분이니 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2대 1이다 라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대 1 되는 게 멀리 이쪽으로 갈 수도 있을 거야. 이쪽으로 가진 않겠지. 이쪽으로 가면 더 이쪽이 긴데 얘가 더 2고 얘가 1밖에 안 돼야 되는 건데. 그 멀리 이렇게 쭉 가고 여기도 멀리 쭉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요 지점도 거리가 2대 1 되는 이런 지점 찾을 수 있겠지. 그럼 물론 이런 데서도 찾아줄 수 있을 거야. 얘가 2고 얘가 1 되는 지점으로 해서 뭔가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있는 2대 1 지점은 또 어디 있을 거냐면 이 직선상에 있는 2대 1 외분점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외분점. 이래서 외분점. 그럼 2대 1 외분점이면 이거 하나 길이를 1로 봐야 되겠지. 외분은 빼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걸 하나로 봤을 때 하나, 둘 가는 거니까 길이가 현재 얼마야? 6이네, 6. 그지? 6이니까 또 6만큼 더 가주면은 대략 요쯤 길이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6을 더했으니까 8,0이라고 하는 지점이 하나 있겠지. 그럼 얘가 외분점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서 막 점을 막 많이 찍으면 뭔가 도형이 나온대. 도형이 나오는데 그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주래.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제 뭐야? 막 점이 움직이면서 뭘 만들고 있어? 선을 만들고 있지. 발자국을 찍고 있지. 뭐에 관련한 문제겠어? 자치의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야. 자치의 방정식 문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치의 방정식 문제. 그럼 자치의 방정식 하면 쌤이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실제 발자국 남기는 점을 뭐라고 잡자? 시원아, 발자국 남기는 점을 뭐라고 잡자? 아이씨, 발자국 남기는 점을 문서야. 서연아, 발자국 남기는 점. 그렇지, X, Y. A, B는 뭐? 문서야. 도와주는 점. 직접적으로 발자국 남기지 말고 그 X, Y가 움직이도록 뭔가 만들어주는 그런 점을 A, B로 잡았어. 근데 여기는 A, B가 나오는 게 아니야. 고정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뭔가 하나의 지점을 P 해서 X, Y로 잡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 거리의 B가 2대 1인 점을 P 잡아서 X, Y로 잡은 거라고. 그러면 저기 보이는 이 문장을 내가 이 식으로 수학적 수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AP 대 BP가 2대 1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겠지. 이해됐어? A로부터 P까지가 2, B로부터 P까지가 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됐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BP인데 이 BP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써야 되겠지. 근데 어차피 점과 점 사이는 루트가 나올 거니까 셈은 그냥 미리 제곱을 해서 이렇게 써버릴게. 자, 그래주면 4배에 BP제곱이니까 BP제곱은 X 빼기 2의 제곱이고 더하기에 Y제곱. 자, AP제곱은 X 플러스 4의 제곱이고 더하기에 Y제곱이고. 됐습니까? 자, 정돈시켜 볼게. X제곱인데 4X제곱이야. 자, 그래서 4X제곱 빼기에 4X인데 4가 곱해져서 빼기에 16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에 4에다가 4니까 16 그리고 4Y제곱 한 개 X제곱에 플러스에 8X에 플러스 16에 Y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럼 다이항 시킬 건데 16은 일단 없어질 거고요. 3X제곱이 될 거고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24X 넘겨주면은 3Y제곱 이걸 제로다. 3으로 나눠주면은 8X 더하기 Y의 제곱인데 보기 편하게 16을 다시 한 번 더 더해주면 얘는 따라서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6입니다. 해서 원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3을 나눈 그냥 X제곱에 빼기 8X 더하기 Y제곱은 0 이렇게 써도 틀리진 않아요. 저렇게 써도 틀리진 않는데 셈은 그냥 여기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원인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 써도 원의 방정식인 거는 알 수가 있지. 셈이 지난 시간에 뭐였냐면은 그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할 때 X제곱 개수랑 Y제곱 개수가 같고 그리고 XY 곱하기 된 거는 없으면 되고 항상 뒤에는 사실 상관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거는 원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실제 16을 더해보면 이게 양수로 나오기도 하고. 예.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두 개의 고정된 점이 있지. 고정된 점에서 뭔가 다른 비율인 거야. 뭔가 다른 비율. 1대1이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그냥 이렇게 선이 나와. 1대1. 수직이등분선 나와. 1대1이 돼버리면. 여기서도 거리 같아요, 거리 같아요, 거리 같아요, 거리 같아요, 거리 같아요 하면은 그 발자국은 수직이등분선 되거든. 두 선분에. 근데 이 비율이 달라져 버리면 요렇게 이게 앞에가 더 크면 오른쪽에 원이 이렇게 생기고 얘가 이쪽이 더 크면 이쪽의 숫자가 더 크게 되면 이쪽에 원이 생긴대. 근데 그 원의 결과를 볼게. 어떤 원의 결과냐면 그 원이라는 녀석은 아까 2대1 내분점이 있었지. 2대1 내분점. 얘는 2대1 외분점이잖아. 그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가지는 거야. 지름으로 가진다고. 얘가 지름이 되면서 그럼 얘가 슉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지금 그림 잘못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너무 멀리 간 거네. 그래서 요 지점들이 전부 다 2대1이 되는 지점이더래. 그러니까 이 P는 잘못 찍은 거지. 요쯤 찍혀야 되는 거지 P가. 그래서 자 우리가 정석대로 딱 풀고 나서 보니까 결국 뭐였다고? 원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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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항상 원이 나온다라는데 그거는 무슨 원이라고? 2대1 되는 내분점 하나 찍고 2대1 되는 외분점 하나 찍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식 찾는 게 있었지. 그럼 얘는 지금 0,0이고 얘는 지금 8,0이니까 당연히 중점 4,0이라고 하는 지점이 우리가 얘기하는 원의 중심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 돼버리겠지. 그러면은 4,0을 중심으로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그런 식을 굳이 이런 과정을 안 거치더라도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누가 했냐면 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 이렇게 해놨지. 요 아폴로니우스 할아버지가 저 기원전 시절에 땅바닥에다가 원을 그려서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 이거 항상 원 만들어지네 라는 거 알아냈대. 그래서 얘가 지금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석대로 자취의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고 간략하게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나연아? 2대1 무슨 점? 무슨 점? 2대1 무슨 점? 2대1 무슨 점? 외분점. 내분점, 외분점 찍어서 그게 지름의 양 끝점입니다 해서 푸는 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때는 이게 애초에 원이 나올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는 거고. 됐습니까? 자, 저 밑에 유제의 업이 하나 있거든. 유제의 업이 있는데요. 어떤 패턴의 문제냐면 이런 패턴의 문제야.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P가 막 움직일 거잖아. P가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P가 되게 많잖아. A, B는 고정된 점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 삼각형이 여러 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건데 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삼각형들 중에서 넓이가 제일 큰 거 찾아보래. 그러면 당연히 밑변의 길이는 고정돼 있지. 밑변의 길이는 고정돼 있으니까 높이가 제일 높은데 제일 높이 높아지는 건 당연히 반지름만큼 올라갔을 때 얘가 가장 넓은 혹은 밑으로 내려가서 얘가 가장 넓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뭐. 됐죠? 그게 가장 넓이가 넓은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요 칠판을 보세요. 자, 두 원이 있대. 원이 두 개가 있대. 그러면 원이니까 당연히 중심이 중요하겠지. 중심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중심이랑 이렇게 이은 선분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중심거리라 부르는 거야. 중심거리. 이 선을 중심선이라 그러고 저 서윤아 입이 찢어진다. 저 거리를 중심거리라고 얘기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리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원이 이런 식으로 딱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접한다라고 얘기하잖아. 직선이 접하든 원이 접하든 딱 한 점에서만 만날 때 접한다. 근데 얘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원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안쪽에서. 다 있는 게. 그럼 이렇게 접하는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바깥에서 접한다 해서 한자 바깥의 자를 써서 외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얘는 당연히 내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됐지? 어떤 상황인지가 다 됐지? 그럼 또 마찬가지야. 우리 이 단원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상태들의 원들이 좌표 평면상에서 X축, Y축 이렇게 돼 있을 때 X축, Y축 요리 되어 있을 때 그때 요 녀석들 원들 사이에 반지름이니 중심이니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얘는 그림만 보면 금방 나오거든. 자, 그냥 안 만난다. 바깥에 있어서 안 만난다. 외부에 있다는 이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외접한다의 경우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내접한다의 경우가 있고 내부에 있다 경우가 있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 외부에 있다. 교점의 개수가 몇 개? 교점 개수 몇 개? 몇 개? 0개. 외접한다는 1개. 당연히 두 점에서 한다니까 당연히 교점 개수 2개. 내접한다는 다시 1개. 그리고 다시 빵개. 상태 보입니까? 교점의 개수. 다시 한번 뭐라고? 빵개, 1개, 2개, 1개, 빵개. 이렇게 가고 있지. 자, 그렇게 됐을 때 중심거리와 반지름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얘는 간단하니까 바로 볼게. 자, 중심거리가 있어. 중심거리 보니까는 반지름 2개 더한 것보다 더 멀리 있지. 반지름 2개 더한 것보다 더 멀리 가버리니까 당연히 얘는 안 맞는다. 외부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 그림만 그려보면 금방 이해되지. 외접한다. 자, 얘 보니까는 뭐다? 중심거리가 지금 두 반지름 합이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중심거리니까 사실 점과 점 사이 거리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봤더니 반지름 더한 거랑 똑같이 나왔대요. 그러면 얘는 뭐다? 이게 외접한다의 경우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요 다음 할 게 이제 이거잖아.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여기 중심이 있고 여기 중심이 있는데 이렇게 중심거리를 그어주면 당연히 그 중심거리 D라는 녀석은 반지름 두 개를 더한 것보다는 어떻게 된다? 짧아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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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두 점에서 만났는데 자, 이걸로 끝일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 중심거리라는 거는 거리잖아, 말 그대로. 거리니까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 무조건 0 이상일 거야. 그럼 계속 작아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이 중심거리가 짧아진다라는 거는 작은 원이 점점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중심거리 좀 더 짧아지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겠지. 그래서 중심이 요쯤 있고. 이해됐어? 움직여서.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돼버릴 수도 있겠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내접을 해버릴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 줄어들다가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내접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원래 큰 원의 중심이 여기 있었다 쳐.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었다 쳐. 그러면 이제 큰 원의 지름, 반지름. 큰 원의 반지름. 이렇게 있고. 근데 중심거리는 요만큼이야. 중심거리도 뒤로 많이 쓰거든요. 중심거리도 요만큼인데 큰 거 반지름이 파란색이야. 그러면 작은 반지름은 여기 딱 접하는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반지름이거든. R, 요 큰 거를 파란색 부분이니까는 뭐 라지 R, 큰 반지름 이렇게 해버릴게. 보기 편하게. 그러면 이번엔 내접할 때는 무슨 상황이 있는 거야? 요 작은 반지름하고 중심거리하고 더하면 제일 긴 거 나오는 거지. 다시 한번 작은 반지름하고 중심거리 더하면 큰 거 반지름 된다고.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중심거리라는 녀석은 큰 거 반지름에 작은 반지름을 빼면 나온다는 거지. 내접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내접할 때가 지금 뭐라고? 두 개의 녀석인데 뺀 거니까 뭐가 더 클지 모를 때는 그냥 R에서 R' 뺐다 이렇게 절대값 씌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뭐다? 얘가 중심거리가 더 같아져 버리면은 뺀 거랑 같아져 버리면은 얘는 내접을 한다고. 그럼 아까 다시 한번 봐봐. 더한 게 중심거리면 외접. 뺀 게 중심거리면 내접. 됐어? 우리 외분, 내분 할 때는 느낌이 좀 비슷하지. 부호는 반대지만. 우린 내분할 때는 더하고 외분할 때는 빼고 막 이러더라, 이가. 얘는 외접할 때 더하고 내접할 때는 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려면 추가로 어떤 조건을 해주면 된다? 얘는 지금 명확히 얘가 R'이 더 커서 그냥 이렇게 해놨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은 R'에서 R에서 뭐가 클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시켜줘야 돼. 이것보다는 크다라고 해줘야 돼. 그래야 내접하는 경우를 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점점 더 이게 짧아지면 더 짧아져 버리면 뭔가 이런 느낌으로 오겠지. 더 짧아져가지고. 여기 큰 거 원의 중심, 작은 거 원의 중심이 엄청 짧아지겠지, 이렇게. 이 중심거리가. 그럼 이때는 더 이상 어떻게 된다?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이 뺀 거의 절대값 자체가 중심거리가 더 작아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이렇게 된다. 안 만난다. 그러면 중심거리는 거리니까 제일 작은 게 0이겠지. 중심거리가 제일 작으면 0이겠지. 그럼 거리가 0이다라는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심이 거리가 똑같아요. 중심이 똑같아요 이런 말이지. 중심이 똑같은 원을 뭐라 불러요? 한자 써서 같을 동 중심 동심원이라 불러요. 동심은 들어봤지? 상식적으로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뭐 이런 걸 하잖아.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은 파문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간다. 이거 들어봤잖아. 안 들어봤어? 책을 안 읽었구나, 어릴 때. 그치, 소연아? 들어봤지? 와, 이런 몰상식한 놈들. 무슨 들어봤지? 들어봤지? 대답만 안 하는 거지, 엿먹이려고. 끄덕끄덕 하는 거야? 엿먹이려면 끄덕끄덕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지름과 중심거리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 만난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기준되는 거를 잘 보면 돼. 더하는 게 외접, 빼는 게 내접.
해서 그 중심거리가 더 멀어지면 외부. 외접과 내접 사이가 9점에서 만난다. 외접보다 더 가까워, 내접보다 더 가까워졌다. 중심거리 너무 작아졌다. 면 얘는 안 만난다. 빵이 돼버렸다. 동심원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이랑 이제 밑에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랑. 근데 이거를 한 큐에 처리해 버릴게요. 밑에 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복습을 열심히 했는지 한번 보죠. 쌤이 요걸 한번 써볼게. 자, 시연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지? 좌표 사이 거리? 갑자기 좌표 사이 거리가 왜 튀어나온 거야? 거리가 같다. 큰일이네. 복습 제대로 안 돼 있네. 지훈아, 이거 뭐지 이거? 쌤이 쓴 식 이거 뭐지? 새로워. 처음 보는 것 같아. 시우야, 뭐지 이거? 응? 교점을 지나는? 그치, 일차 함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거 이꼴 제로라고 하면, 연빈아, 이거 이꼴 제로라고 하면 하나의 직선을 의미하지. 또 이거 이꼴 제로입니다 라고 하면 직선 하나를 의미하지. 그러니까 이 의미는 두 직선이라고 각각을 떼놓고만 보면. 근데 그게 합쳐져 있잖아, 더하기로. K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항등식의 개념으로 보는 거였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거 이꼴 제로, 이거 이꼴 제로를 만족하지. 그렇게 여기 나온 거지. 다시 한번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이꼴 제로, 이거 이꼴 제로. 그럼 둘 다 제로를 만족하는 게 뭐다? 직선 두 개의 교점이잖아. 맞아.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근데 이거를 전개시켜 보면 뭐다? 어쨌든 전개시켜서 봐도 X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상수 나온다고. 그럼 또 직선이라고 어쨌든. 결론 낼게요. 직선은 직선인데 무슨 직선이다? K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기억나지? 나는 기억나지? 기억나야 돼.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똑같은 패턴이야.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인데 는 0을 안 하고 또 k를 이렇게 해버렸어. 이렇게. 자, 그럼 뭐야? 얘는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이꼴 제로, 이거 이꼴 제로를 만족을 하는, 그리고 또 전개시켰다고 생각해봐. x제곱의 개수가 k 더하기 1. y제곱의 개수도 k 더하기 1. x제곱, y제곱 개수가 다 똑같지? 그럼 원의 방정식이라 볼 수 있지? 반지름만 양수 나오면. 그래서 이거는 원방이긴 한데, 원의 방정식 원방이기는 한데, 어떤 원방이다? 원이 지금 만나게 되면 이거는 지금 교점이 두 개 생기잖아. 이 두 교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져.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기억날지 모르겠네. 요 일반형을 써먹는 경우는 거의 안 써먹는다 그랬지, 쌤이. 근데 딱 써먹는 거 지난번 하나 가르쳐줬지. 어떤 거? 점 몇 개 줬을 때. 점 몇 개 줬을 때. 3개 줬을 때 연립 방정식 해가지고 구하는 거 있었잖아. 그럼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점이 세 개가 있으면 삼각형이 딱 하나로 고정이 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존재하잖아. 그게 외심이라는 게 있지. 점 세 개만 있으면 삼각형이 하나로 다 결정되는 거야. 그럼 또 그거를 연장해서 생각해 볼까? 점이 두 개만 있다? 그럼 원이 하나로 결정된다? 아니지. 되게 많지. 우리가 점 두 개가 있어. 요 두 점을 지나가는 원 찾아주세요. 제일 작은 거는 이거를 지름으로 해갖고 하면 제일 작은 게 있을 거고, 요렇게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무수히 많겠지, 엄청. 오늘 자는 시간이야, 이제 새나라의 어린이라서 10시도 되기 전에 잠들라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 K 값에 관계없이 이거 이꼴 제로, 이거 이꼴 제로를 만족을 하는. 그럼 둘 다를 만족한다? 교점이다, 이 말이지 또. 아까는 직선이니까 교점이 하나만 있었던 거고. 얘는 지금 교점이니까 이 교점이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럼 그거를 갖다가 어떤 K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요런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요런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지. 됐습니까? 자, 근데 생각해봐. 방금 내가 X에 이 전개를 시켜버리면은 K 플러스 1의 X제곱이고, K 플러스 1의 Y제곱이고, 뭐시기 돼서, 어쨌든 얘는 원방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 근데, 0이 돼버리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 버리면. 없어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들어가면 X제곱, Y제곱 없어지지. 그럼 결국 뭐만 남아? X와 Y의 1차식만 남지. X와 1차식만 남았네. 직선이잖아. 직선. 그럼 그 직선의 정체가 뭐냐면은 요 놈이야. 공통현의 방정식. 다시 이야기하면 그 녀석 정체는 요렇게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돼버린다. 됐어요?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라. 사실은 두 식을 어떻게 해버리면 된다? 빼버리면 돼. 빼버리면 이 직선 나와. 됐죠? 그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쭉 해보면 되고, 이제 좀 쉬었다 할 테니까는 좀 읽어보고 있으세요. 여기 개념 확인 코너도 한번 훑어보시고.
자, 문제로 가서 필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원이 있는데 위치 관계가 저렇게 될 때를 한번 K 값 또는 범위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접, 내접 서로 다른 두 점. 사실 그림만 잘 그리면은 이거는 굳이 아까처럼 뭐 더하면 외접이니 빼면은 내접이니 막 굳이 막 거창하게 안 해도 그림만 잘 그리면은 상태만 보면 되는데, 자, 지금 얘는 한 놈이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3인 이런 상태로 지금 되어 있어, 한 놈이. 자, 그 다음에 다른 한 놈은 중심의 좌표가 4,3이면서 여기쯤 해가지고 이 중심이 이렇게 있는 원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외접한다라고 해버리면은 얘가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외접하려면 이 반지름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지. 약간 찐빵처럼 생겼네. 감자처럼 생겼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 얘는 지금 0,0이고 얘는 지금 4,3이란 말이야. 0,0에서 4,3까지 거리 재주면 얘는 지금 5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피타고라스 하면 되잖아, 그지? 3대 4대 5. 근데 지금 이 반지름은 3이었다고. 그럼 당연히 이 반지름은 2가 돼야 되는데, K란 녀석의 그 값을 구하려면 지금 루트 K라고 하는 녀석이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지. 루트 K가 반지름이다. 근데 얘가 지금 2가 되면 외접이니까 K가 4일 때 여기는 외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접을 하는 경우를 물어보는데, 얘는 지금 이게 고정된 점이 있단 말이지. 고정된 원이 있단 말이야. 얘는 4,3이고. 그럼 얘가 내접하려면 크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이런 식으로. 크게. 이런 식으로 가야 이제 내접이 되는 거지. 그러려면은 이번에는 요 큰 거 반지름이 아까 전에 루트 K다 이렇게 나는데, 그리고 이 반지름이 지금 3인데 그 요만큼이 5가 돼야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요 루트 K가 뭐가 됐을 때 8이 돼 버렸을 때 내접입니다 라는 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때 K는 그러면 64가 돼 버리면은 우리가 내접한다고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보세요 라는 거는 당연히 그 K가 이 아까 했던 4라고 하는 지점보다는 더 커야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외접하는 것보다는 작아져야 되니까 그 사이가 있는 값이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그럼 이제 식을 한번 볼게. 이제 외접의 경우 한 반지름이 3이었어. 한 반지름이 3이고 두 번째 반지름이 루트 K였어. 이렇게 더한 게 중심거리는 무조건 5로 일정이에요. 5다. 해가지고 루트 K가 2라서 K가 4라는 사실이 나왔고. 자, 내접일 때는 빼는데 지금 루트 K하고 3하고 어떤 게 더 클지는 몰라. 루트 3하고. 루트 K하고 3하고 어떤 게 더 클지를 몰라. 그래서 쌤이 원래는 절대값 시켜야 된다 그랬지. 그림을 보면은 루트 K가 더 큰지 알아. 근데 그림 안 그리고 모른다고 쳤을 때 늘 루트 K가 3보다 클지 갈지 모르니까 이렇게 절대값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뺀 게 중심거리 5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루트 K 빼기 3이라는 녀석이 5가 되든지 마이너스 5가 되든지 돼야 되는데, 그러면 루트 K가 8은 가능한데 루트 K가 마이너스 2는 불가능하지. 반지름인데. 그래서 루트 K가 8이니까 K가 64다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점. 두 점은 아까 전에 뭐였다? 우리가 이제 내접하는 그 차이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절대값의 루트 K 빼기 3이란 녀석이 우리가 중심거리 이건 더 커야 되고, 이 5라는 게 외접하는 3 더하기 루트 K 이것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럼 또 이거를 일일이 풀어가지고 마이너스 5에서부터 루트 K 빼기 3이 5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럼 루트 K는 3을 또 더해가지고 루트 K 해가지고 얘가 지금 8 되는데, 얘는 당연히 음수가 될 수가 없어. 무조건 양수야. 그래서 K가 64보단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또 풀어가지고 2라는 녀석이 루트 K니까 양변 제곱해서 4보다는 커야 되고. 식으로 풀면 되게 복잡해. 그래서 오히려 추천하는 거는 그림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봐라. 그럼 뭐가 더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다. 자, 넘어가서 필수 예제 12번.
자, 두 원이 서로 다른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교점을 지나가는 그 직선이 점 A, 1을 지난다. 자,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원에 대해서 원래는 두 원을 지나가는 다른 원 하라고 하면 K 쓰는 거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은 얘가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됐었다고. 공통현의 방정식입니다. 그 녀석이 어딘가에 A, 1을 지나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문제에서. 자, 그러면은 이때는 쌤이 어떻게 하면 된다냐면은 이 X제곱, Y제곱을 없애버린다. 빼버리면 된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9는 0 이렇게 해가지고 양변을 갖다가 빼버릴게요. 위에 있는 식에서.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4Y에 플러스의 6은 제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얘가 이런 선이었습니다. 라는 소리인 거지. 그럼 대입만 하면 돼요. A 집어넣고 빼기 1, 빼기 2, 빼기 3이니까 빼기 5는 0, A는 5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나와 있죠, 밑에도. 공통연의 방정식은 두 개를 갖다 빼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공통연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근데 만약에 빼기 1이 아니고 그냥 더하기 K를 해버리면 요 두 교점을 지나가는 요러한 원부터 해서 요런 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원들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다른 점 하나 또 집어넣어주면 K가 구해지는 거지. 다른 점 XY 집어넣어주면 K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돼버려. K가 구해져서 다시 K 집어넣어서 쭉 정리하면 새로운 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표시의 13번은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지만 갑자기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래. 자, 방금은 이런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아라.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는 건데. 그래서 또 빼가지고 공통현의 방정식을 찾을 수는 있어.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빼기의 8은 0이니까 갖다 빼주면 빼기 4x 빼기 4y에 더하기 8은 0이라서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자, 얘가 지금 공통현의 방정식이다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번에 길이를 구하래. 자, 정확하게 그림 그려도 되는데 일단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딘가에 0,0이 있고 반지름은 2루트 2였을 거야. 어딘가에는 2,2가 있고 또 뭔가 반지름이 나왔을 거야. 왜 내가 2,2라고 바로 했지? 일반형에서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눠주고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바로 그게 중심이 잡혀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것까지는 바로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냐면은 요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있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얘 점, 이 점 비교하면 이 점이 훨씬 편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거리를 구하려면 수선의 발을 내린 거지. 거리를 구하려면 수선의 발을 내려. 거리를 구해. 그러면은 쌤이 또 얘기하잖아. 현이 나왔네. 현이 나오면 뭐 해야 된다고?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얘네가 이등분돼요. 이걸 써먹는다고. 됐지? 현이 나오면 중심에서 수선발 내리고 이등분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등분이니까 요거 하나 길이만 구하면 곱하기 2하면 길이 구해질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보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인 2루트 2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90도니까 피타고라스로 써먹어라 이 말이야. 그럼 요 길이만 잘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럼 이제 결국 저 공통연의 방정식이랑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이 말이지. 그럼 루트에 1제곱 2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에 마이너스 2니까 유리화 시키면 그냥 루트 2입니다. 루트 2. 루트 2야. 그럼 피타고라스 8에다가 2를 빼주면은 6이 되니까 요 하나 길이가 루트 6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답은 뭐다? 2루트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걸 2배 하는 거니까.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일단 공동현의 방정식부터 찾는 게가 1순위. 그 다음 두 점 중에서 반지름하고 중심하고 찾기 쉬운 거부터 하나 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만 찾아서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재주면은 요거. 그 다음 반지름을 끄어서 피타고라스 해서 나머지 구해서 곱하기 하면 돼.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보면 이거는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반지름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한 놈만 조지면 돼요. 얘는 한 놈만. 자, 필수 예제 14번. 서로 다른 두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두 원의 서로 다른 두 교점이래. 자, 원래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교점 얘기 나오면 연립했잖아. 근데 연립을 해도 되긴 돼. 근데 되게 귀찮아요, 연립의 과정이. 연립 2차 방정식을 해야 되니까.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제 K 쓰는 그 공식을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앞에 지금 x제곱 y제곱에 빼기 6x 빼기 y에 빼기 10 이렇게 하나 해주고. 플러스 K 해서 저거 다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 원과 요 원, 교점 두 개가 있을 거야. 그 교점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이래.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인 거고, 마이너스 1 아니면 원인 거고. 근데 지금 얘가 뭐야? 1,1을 지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 그럼 1,1은 뭐라고?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해주면 1 더하기 1 빼기 6 빼기 1 빼기 10. 1 더하기 1 빼기 5. K를 요다 붙여도 되고 요다 붙여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요.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K 아무데나 붙여도 돼. 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빼기 15. 얘는 빼기에 3. K는 0. 3K는 마이너스 15. K는 마이너스 5다. 자,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을 갖다가 다시 집어넣어. 자, 그러면은 x제곱에 빼기 5x제곱이니까 빼기 4x제곱. 그럼 또 빼기 4y제곱. 빼기 6x인데 빼기에 뭐 없네. 그럼 빼기 6x 그대로. 빼기 y도 그대로. 빼기 10인데 플러스 25야. 플러스 15. 양변을 마이너스만 뗄까? 4로, 마이너스 4로 해도 되고 뭐로 해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식만 맞으면 되니까. 답은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얘는 4까지 나눠놨어요. 쌤은 그냥 나누기 귀찮아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원방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B 연습 문제까지 또 풀면서 내일하고 금요일하고 오셔가지고 질문하셔야 되고,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거 다 마무리 질문 다 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 주엔 또 바로 이거 진도 나갈 거고. 자, 그 다음 우리 뭐 나갈 거냐면 다푼회. 다푼회에서 조금 복잡한 유형들 좀 몇 개 훑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푼회 꺼내보세요. 자, 요거 다푼회는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겠는 유형을 갖다가 QR코드 찍어보면 됩니다. 근데 뭐 안 나오는 유형도 있다는데 나는 찍어보면 나오던데. 자, 유형 1번 말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처음부터 쇠가 빠지게 다 집어넣지 말고 이거 먼저 간단히 하고 대입해라 이 말이지. 그지?
뭐 별거 없을 거고요. 딱히 뭐 없어. 유형 2번 또 마찬가지. 다 전개시킨 다음에 x를 만들어 가지고 해라 이 말인 거죠. 유형 3번 3개짜리 연립 방정식인데 사실 나오진 않을 건데 요런 연립 방정식의 형태 a 더하기 b가 보이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보이고 c 더하기 a가 보여.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게 a, b, c의 합을 물어보거든. 이런 거를 우리가 순환형이라 부른다고. 한 바퀴 뺑 돈다고. a 다음 b, b 다음 c, c 다음 a 한 바퀴 도는 거라고. 이 순환형은 특징이 뭐라면 세 개를 전체적으로 다 더해버려. 세 개 전체를 다 더해버리라고. 그러면 a 2개, b 2개, c 2개니까 2배의 a, b,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 더한 거 뭐가 나오겠지. 나누기 2만 해주면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구해지겠지. 됐죠? 이게 순환형이다. 한 번에 세 개를 다 더해버리는 형태.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은 필요한 것만 찾아서 하는 거지. 필요한 것만 찾아서 하는 거. x 3승 물어봤으니까는 x제곱이랑 x 곱해지는 요것만 찾아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승이가 없어. 2승이 없으니까 안 돼. 그 다음 얘가 지금 이거 하면 3승만 나오는 거지. 3승 나오는 거 찾아서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지? 3승 나오는 거 찾아서만. 자, 그 다음 이거 그때 운서 질문했던 거. 자, 우리가 이제 다항식에서 엄청 많은 걸 정비하라 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간단한 이제 이런 2차식의 형태부터 보자면 우리가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에다가 3x의 더하기 2라는 거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란 말이야. 근데 얘를 좀 뜯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패턴이야. 여기서의 계산은 총 우리가 몇 번을 하는 거야? 원래는 곱하기가 4번을 하는 거지. 분배 법칙을 4번. 그럼 그 4번이 어떤 4번이냐면 문자만 2번, x만 2번 하는 거 하고 지금 1하고 x하고 하는 거 하고 2하고 x하고 하는 거 하고 1하고 2하고 하는 거 하고. 그럼 얘를 차수의 관점에서 보면 문자만 곱해지는 거, 문자를 한 번만 곱해지는 거 2번, 문자를 한 개도 안 곱한 거 한 번이야. 그게 총 4번이야. 그래서 문자 한 번 곱해지는 게 동류항이 돼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지금 더해서 3x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얘를 추가적으로 하나 더 해주면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는 거야. 자, 문자만 다 선택을 했으면 x제곱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2차를 생각을 해볼게. 2차를 생각했다라는 거는 문자를 2번 곱했습니다. 문자를 2번 곱했으면 숫자를 한 번 곱했습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 이 두 개 항에서 내가 이 x들을 곱했어요. 라면 이때 x제곱의 개수는 3x제곱인 거예요. 전기를 했을 때. 그럼 이 x하고 문자가 곱해졌으면 그때 이 x제곱의 개수는 2x제곱인 거야. 이 x랑 곱해져 갖고 x제곱이면 그때 x의 개수는 1인 거야. 그래서 x제곱으로 가능한 개수들은 1과 2와 3입니다가 나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쨌든 세 개 중에 세 개 안에 문자 숫자가 있는데 문자 숫자 중에 하나씩은 다 선택이 돼야 된다고. 문자가 2개 선택됐다? 그럼 여기서 무조건 숫자. 문자가 이렇게 2개 선택됐다? 여기서 숫자. 문자가 이렇게 선택됐다? 여기서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그래서 가능한 거는 숫자가 하나씩만 나온다. 그럼 문자 하나인 거. 문자 하나는 1차잖아, 1차. 1차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x가 1차인 경우인데. 그럼 얘가 만약에 내 이 문자를 선택했다. 그럼 그때의 개수는, 이 x의 개수는 2 곱하기 3이야. 이 x의 개수는 1 곱하기 3이고 이 x랑 곱해지는 개수는 1 곱하기 2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1, 2, 2, 3, 1, 3 이거를 다 더한 게 x의 개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상수는요? 문자를 하나도 선택 안 했던 거야. 전부 다 숫자들만 선택한 거야. 그럼 1, 2, 3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 자, 얘 관점에서 이제 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전개시키면 당연하게도 제일 앞에는 x10승이 나올 거야. x10승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x9승은 10개의 이 숫자 문자로 이루어진 항들 중에서 10개가 있는데 숫자 문자를 9개를 선택을 한 거잖아. 그럼 10개 중에서 9개가 문자니까 1개가 숫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1개가 숫자가 돼야 되니까는 이 첫 번째 전부 다 x 문자들 다 선택을 했으면은 그때 그 x 구승의 개수는 10x 구승. 그럼 그 다음은 9x 구승. 그 다음은 8x 구승. 해서 얘는 1부터 10까지의 모든 이 숫자를 다 더하면 x 구승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이제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11, 11, 11, 11 5번이니까 55가 되는 거야. 그럼 8승의 개수는 뭐가 된다? 아까 얘다 보다시피 문자를 8개를 선택을 했대. 문자를 8개를 선택을 하면 숫자를 2번을 선택을 해야 10번이 채워질 거잖아. 그럼 숫자 2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게 너무 많긴 하지만 1, 2, 1, 3, 1, 4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9, 10 요까지 싹 다 하면 x 8승의 개수가 되겠지. 7승은 더 복잡하겠지. 1, 2, 3, 1, 2, 4, 1, 2, 5, 1, 2, 6부터 해서 그 다음에 8, 9, 10까지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오겠지. 그래서 어쨌든 답은 55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것도 어려워. 이거에서 전개식에서 30승 개수를 찾으래. 근데 3승이랑 곱해질 거 찾아보면 27승이 있어야 되지. 어딘가에. 27승이 없어. 불가능해. x 3승이란 녀석이랑은 곱해져서 이게 나올 수가 없어. x 30승이. 맞죠?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얘는 어차피 문자 아니면은 또 숫자잖아. 숫자는 다 1인 거고 문자는 차수가 너무 복잡한 거고 문자를 선택을 하든 숫자를 선택을 하든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번을 선택을 해야 돼. 전개를 싹 다 시키려면. 6개들 이 항들 중에서 문자를 선택할 거냐 숫자를 선택할 거냐를 고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 x3승에서는 이 문자를 선택했다고 치면 절대 이게 안 나온다고. 그럼 얘는 24승이 있어줘야 되는 거지. 총 나머지 뭐가 곱해져가지고 나머지들 더해서 24승 되는 거. 여기 있네. 바로 있네. 그럼 다시 얘기하면 뭐다? 6승하고 24승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항들은 전부 다 숫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숫자는 전부 다 1이잖아. 그러니까 걔는 개수를 안 바뀌어주는 거야. 숫자는 전부 1이니까. 문자끼리만 곱해져 버리면 바로 그냥 30승의 개수가 8로 고정이 돼버리는 거야. 나머지는 곱해지는 숫자들이 어차피 못 들으니까 전부 다 1이니까. 자, 그 다음 이제 12승. 12승은 나머지 더해서 30승 만들어내려면 18승이 더 곱해져야 되지. 그럼 나머지들 지수들끼리 뭔가 더해져서 18 될 수 있는 거 있냐 찾아보면 없어. 18승이 안 만들어져. 24승은 아까 했지. 벌써 했지. 48승은 이미 차수가 낮은 거니까 나머지 곱해지면 30승 절대 안 만들어지지. 48승보다 높은 게 만들어지겠지. 같든지. 마찬가지로 그렇다. 그럼 사실은 뭐다? 답은 바로 8일 거야. 이 두 개만 곱해가지고 만들어야만 30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원리를 알면 간단한데. 자, 요거는 제곱이 있어서 쫄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전체 8차겠지, 8차. 그럼 사실은 또 똑같은 거예요. 8차니까 이거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2 해가지고 x 빼기 4까지 해가지고 7승이래. x 8승의 개수는 1일 거고 당연히. 아까처럼 x 7승이 나오려면 이거 아까 10승이었던 것처럼 10승 바로 밑에는 상수항 다 더했던 것처럼 8승 바로 밑에 7승이니까 숫자를 한 번만 선택하고 나머지 다 문자 선택하면 되겠지 뭐. 그럼 숫자를 한 번만 선택하는 경우들을 싹 다 더해라 이 말인 거지 뭐. 처음 1번처럼 풀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질문할 때 질문하실 거예요. 유형 6번은 시킨 대로 잘 하는 거네. t 플러스 v는 2개 빼라는 거고 t 빼기 v는 앞에 거 순서 잘 봐야 돼. 앞에 거를 두 배 한 다음에 뒤에 거 3배 빼라 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그냥 앞에 거 2배 한 다음에 뒤에 거 3배에서 빼라 막 이런 식으로. 앞에 거 2배 한 다음에 뒤에 거 3배에서 빼라. 그래서 그 2개 나온 결과물을 그냥 빼라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시키는 거 잘 따라가라는 소리예요. 문제에서. 7번. 자,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과정을 나타냈다. 자, 이거랑 곱하면 이거 되겠지. 그럼 얘는 ax 세제곱의 x의 제곱입니다 해서 a하고 b하고가 똑같네요 라고 나오는 거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곱하면 요거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acx 더하기 c가 4x 더하기 4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c가 4가 되는 거네. 그러면 c가 4니까는 4a가 4니까 a는 1이 되는 거네. a가 1이니까 b도 1이 돼버리는 거네. 자, 그래서 저거 보면 a는 어차피 1이라 했고 c는 지금 4라고 했고, 그래서 얘는 지금 4x 더하기 잠깐 뭐 좀 이상한데 a, b가 2가 돼야 되잖아. 그래야 없어지잖아. a, b는 2. c를 잘못 갔다가 아니잖아. 바보같이 잘못했어요. 쏘리. 자, 해서 얘는 지금 c가 4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서로 같다인데 이게 빼져서 없어져야 되니까 b가 2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a도 지금 2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잘못 구했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 녀석이 이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2cx가 되고 c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거를 뺐더니 2가 나오려면은 e가 2여야 되고 d는 4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2c라고 하는 녀석이 4가 돼야 되니까 c는 또 2입니다. 뭐 여기서 바로 2입니다 해도 되고. 그래서 a, b, c, d, e가 다 구해져서 더해주면 답 나오겠죠. 이건 그냥 꼼꼼하게만 잘 보면 됩니다. 자, 유형 8번. 이것도 누가 질문했었는데. 요거는 항등식 원리로 이용을 하는 거야. 자, x가 3 빼기 2루트 2다. 그랬을 때 저 값을 구해봐라. 자, 저 x를 바로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 x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저 x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번은 아예 그 2차 방정식을 가르쳐주고 3번도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거를 근으로 가진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라는 거야. 그럼 이걸 근으로 가진 2차 방정식 만들려면은 2를 곱하고 1 넘겨서 제곱하면 돼요, 양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니까는 3만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하면 됩니다. x제곱에 빼기에 6x에 더하기 9가 8이 되는 거고, 그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냐면 저 3차식을 이렇게 나누는 거야. 검산식을 쓸 거야. 검산식. 왜? 얘는 어차피 제로니까. 그래서 x가 되면은 x의 세제곱 빼기에 6x제곱 더하기 x. 빼주면은 2x제곱이고 빼주면은 13x에 더하기 4. 그럼 플러스에 2 해가지고 2x제곱에 빼기에 12x에다가 플러스 2입니다. 그럼 또 빼주면 빼기 x에 더하기 2입니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식을 검산식으로 써주면 이걸로 나누었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됐어요. 라는 의미인데 어차피 이 녀석이 제로라고. 이 녀석이 제로라고.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지. 그럼 이 길다란 식은 결국 뭐랑 똑같다? 요거랑 똑같아요. 그럼 얘는 빼기 x는 지금 빼기 3에 더하기 2루트이거든. 거기에 더하기 2야. 그럼 얘는 2루트 2에다가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요건 그냥 검산식이니까 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거고, 요것도 검산식이에요.
그냥 쭉 검산식 해가지고 직접 나누기 해라 이 말이야. 직접 나누기. 자, 요거를 조금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던데. 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식을 뭐 나와서 몫이 뭐고 나머지가 얼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 px라고 하는 녀석을 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지금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8이고 나머지가 6이다. 근데 똑같은 px를 이번에 2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해봐라.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곱하기 2가 된 상태거든. 그러면 똑같이 원상복귀 되려면 나누기 2가 돼줘야 원상복귀가 되는 거지. 그럼 나누기 2 해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이게 qx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변화가 없는 거지, 그지? 나머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도 많이 했던 거지. 다시 보시면은 기억이 떠오를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1.1.1까지인데 끝났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요거는 이 다푼에는 우리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풀어야 돼. 여기 단원까지. 그래서 월요일에 우리 수업하기 전이나 화요일 정도까지 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할 때 다 마무리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학의 셈 그거 하는 거는 금요일까지 무조건 마무리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일 봅시다.